그 다음에 이제 판 구조론. 여기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사실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아까 봤던 우리가 이제 대류기동을 멘틀 대류설 이렇게 했던 거를 조금 더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판이란 개념을 성립을 한 거죠. 이 판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멘틀이 있었죠. 그리고 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그대로 하면 외핵, 내핵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구조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 지각. 그 멘틀 대류설로만 이제 설명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약간 쉽게 말하면 디테일화한 거야. 그냥 이게 멘틀 위에 지각이 다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지각과 멘틀의 일부, 즉 위쪽 멘틀 전체가 아닌 요 상부 멘틀을 포함해서 요 녀석을 이름을 새로 붙인 거야. 판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각만 따로 움직이고 멘틀이 이제 그 대류하기 때문에 지각만 따로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이 지각과 멘틀의 일부, 상부 멘틀 일부가 같이 움직인다.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발산형 경계, 그럼 이 발산형 경계일 때는 어떤 이제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지리적인 특징들,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여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내기가 되게 편하고요. 시험 문제를 낼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벌어지는 거고요. 수렴형 경계는 모이는 경우, 그래서 충돌하는 경우고, 보존형 경계는 이거는 서로 판과 판이 뭐 벌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이지도 않고 그냥 엇갈리기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순서대로 수렴형, 발산형, 그 다음에 보전형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유라시아 판이 어떻고 필리핀 판이 어떻고 태평양 판이 어떻냐 이런데 글쎄 학교에 따라서 이거를 외우게 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그게 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면 되지. 이게 그림이 주어지고 지금 이런 특성이 있으면 얘네들은 지금 발산형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렴형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쓰면 되지. 갑자기 뭐 여기서 뭐 유라시아 판하고 필리핀 판 이건 세계지리 시간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안 내요. 자,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데 우선 기본 움직임부터 살펴볼게요. 무조건 판들이 움직이면 이게 거대하잖아. 여러분들 무슨 뭐 3살짜리 꼬마애가 앉았다가 밥 먹으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거대한 이 판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지진이 발생하는데 얕은 지진.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지진은 천발 지진을 우리가 얕은 지진이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이제 중발 지진, 그다음에 신발 지진에서 깊은 지진까지 나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지진, 천발 지진은 일어난다.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 밑으로 들어가죠. 땅 밑으로 예를 들어 판 중에 하나가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충돌이거든. 그래서 지진이 신발 지진, 깊은 지진까지도 나고 그 다음에 땅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그마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럼 화산 활동도 있다. 요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져.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형 경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가 제일 수렴형 경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하면 되게 단순하게 몇 개 안 되게 끝낼 수 있거든요. 우선 한번 볼게요. 수렴형 경계는 말 그대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모이느냐? 요 기준이 중요한데 판의 경계를 기준하는 거예요. 요 경계를 기준으로 두 판이 있을 때 요게 판의 경계라고 하면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되면 충돌을 하겠죠. 요런 게 바로 이제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충돌하느냐? 판은 판인데 대륙판과 대륙판이냐? 대륙판과 해양판이냐? 해양판이냐? 대륙판이냐? 요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형성되는 지형의 특징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뭐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우려면 외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그럼 충돌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대륙판과 대륙판 보세요. 제일 핵심은 뭐였냐면 앞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있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죠? 해양판 위에 대륙판이 떠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즉 해양판이 밀도가 크고요. 대륙판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은 애들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부웅 해서 둘이 왔어.
쿵 해서 이제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네트가 우그러졌단 말이야. 우그러져서 들어갔어. 그럼 얘들이 쭈그러진 애들이 들어간 애들이 이 양 원래 있던 양들이 어디로 가? 엉덩이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아니죠. 얘들이 올라오거나 밑으로 꺼지거나 해서 이쪽 부분으로 지금 찌그러진 애들이 우그러지면서 생길 건데 문제는 대륙판과 대륙판은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밀도가 작다 그랬죠. 그래서 밑으로 파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가 충돌한 남는 부분 이렇게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지형 형성이 돼요. 그래서 습곡 구부려진 산맥이 형성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륙판과 대륙판은 절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습곡 산맥 만들어지고요. 충돌했기 때문에 지진은 발생하죠. 기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발 지진 되는데 밑으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없어요. 끝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게 되면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밀도가 크죠. 그럼 얘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걸 똑같아. 트럭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스포츠카가 충돌하면은 여러분들 차체 밑으로 스포츠카가 이제 여기 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가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륙판이 있으면 해양판이 대륙판이 이렇게 있으면 해양판이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요. 됐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제 충돌할 때도 같이 이야기할게요. 얘네들도 충돌하게 되면 아까 대륙판은 위로 올라가지만 얘네들도 어쨌든 둘 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둘 중에 하나는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양판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고 밀도가 덜 큰 해양판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어떻게 밑으로 깔려 들어가요. 됐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구라는 특징이 생기죠. 아까 둘 다 올라왔을 때는 습곡 상맥이었어요. 이 둘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하고 2, 3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호상열도라는 건데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이게 들어가면서 이 마찰이 심하면서 여기에 마그마 같은 게 생기면 여기서 어떻게 분출하게 되면 화산이 만들어지죠. 화산. 근데 이게 3D로 보게 되면 여기서 화산이 뽕 하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이렇게 들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인데 들어서 보게 되면 이쪽 지형하고 파고 들어가는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뽕 올라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냐면 이거를 이게 화산들 같이 쭉 몰려서 일렬로 만들어지는 이걸 우리가 호상열도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대충 있는 애들. 요게 이제 일본이 호상열도 이거거든. 그래서 태평양판에서 들어오는데 여기 대륙판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여기 부딪히면서 여기서 이제 호상열도 생겨서 만들어진 게 일본이고 그 다음 여러분 잘 알죠? 요게 이제 중국 쪽이 이제 대륙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반도라 그러잖아. 반은 대륙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있으니까 섬처럼 돼 있고 그래서 반도 여기 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된다? 화산 활동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그마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있기 때문에 마간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있고 여기 가까운 곳에서는 천발 지진이지만 깊은 곳에서 여기서 진동 일으키면 중발 지진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면 신발 지진 해가지고 지진의 세 가지 종류 깊이에 따른 모든 지진이 다 일어나는 게 대륙판 해양판의 충돌이었을 때 수렴형 경계에서 발생하는 특징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만약에 신발 지진까지 막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베니오프대라 그러는데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베니오프라는 그 과학자가 이거 발견해서 자기 이름 갖다 붙인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 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으면 꼴대가 되는 거고요. 순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으면 순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름이 특이하다고 해서 뭐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선생님 여기 좀 그림이 좀 이렇게 합쳐서 그러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자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대륙판이 되겠죠. 대륙판이 되겠고 여기가 해양판이 되겠고 혹은 해양판이라면은 여기도 해양판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두 개 비교하면 얘는 밀도가 큰 해양판 여기 밀도가 작은 해양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 지진의 진앙 있죠. 진앙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대륙판 부분에서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혹은 밀도가 작은 해양판 부분에서 진앙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충돌하면서 여기에 지진이 만들어질 때 그 충돌하는 지점,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진원이라 그러거든요. 원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쭉 연결해가지고 그 표면까지 왔을 때 거기가 진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륙판이 침범이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올려봐야 결과적으로 대륙판이나 밀도 작은 해양판이 되기 때문에 진앙은 어디? 다 이게 대륙판이나 밀도 작은 해양판 부분에서 진앙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 묻기도 하니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산형 경계 살펴볼게요. 발산형 경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게 발산형 경계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이제 또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만 보면 돼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질 때는 해령, 해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기본 움직임이 있으니까 천발지진 당연히 있는데, 자, 화산활동 조금만 주의하세요. 이것만. 대부분 무언가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화산활동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해령 부분은 뭐야? 벌어지면서 뭐 새살이 솔솔 마그마들이 뿜어져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화산활동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 기본적인 해령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해령인데 여기서 이렇게 요 V자로 생긴 요 지형 이거 우리가 열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해양판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찢어져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해령하고 열곡 이렇게 같이 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천발지진이고 마찬가지로 벌어질 때 여기서 뭐 마그마가 나오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발산형 경계 마무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전형 경계인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판을 경계로 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가 아니라 그냥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일어난다. 이것만 잘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봤던 이런 해령들 이렇게 뭐 입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 녀석을 위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도 해령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령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령이에요. 선생님 해령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로 벌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벌어지다 보면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뭐 사실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이건 아니지만 얘들끼리의 마찰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하운동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상하운동은 뭐 밀도가 커서 무슨 뭐 밑으로 깔리니 밀도가 작아서 올라가니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서로 그냥 어긋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찢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단층, 층이 찢어진다. 그래서 변환 단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천발 지진이고 마그마 올라오거나 뭐 상하운동 없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